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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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홍보 후자. 후자.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정욱입니다. 네, 우리 고정욱 작가님. 사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세바시도 출연하셨죠. 네, 세바시 나갔었죠 오래전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이 많군요. 그다음에 이제 책을 또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책을 많이 쓰셨다길래 저도 좀 많이 썼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한 41권 정도 썼어요. 노력 좀 하셔야 되겠네. 네, 그래서 그거 처음에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에이 작가님 많이 쓰셨던 몇 권 썼을까 생각했는데 몇 권 쓰셨죠? 334권. 방금 이 노력 좀 하시라는 게 네. 저는 이제 예. 겸손하겠습니다. 아이 뭐 가능해요. 젊으시잖아. 와,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인간이 300권 이상 책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뭐 절대 고수? 네, 그런 느낌이 나요. 뭐 그렇죠. 뭐 직업이 글 쓰는 거고 책 쓰는 거다 보니까 열심히 한 결과 열심히 했고 오래 했고 그리고 계속 사랑받았고 이 세 개가 안 되면 하나도 안 돼요. 그 세 개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근데 세 개 하나 안 되면 못 하는데 세 개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네. 사랑도 계속 해주시고 대단하신 것 열심히 쓰고 같아요. 있고. 그래서 뭐 작가로서도 대단하고 보니까 또 이렇게 장애가 있으시지만 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전문성으로 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인생에서도 저는 진짜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작가님 모시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작가님의 어떤 이 좋았던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이라든지 이 또 이게 삼국지 또 쓰신 걸로 굉장히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사랑받고 있습니다. 완전 사랑받고 있잖아요. 이 삼국지라는 고전을 네. 우리 또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쓴 거. 그래서 이 고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글 그리고 어떤 작가님의 어떤 이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그 삼국지잖아요. 네. 고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고전이 작품을 쓰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해답은 질문에 있다. 네, 지금 벌써 질문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래요?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처음에 그게 이제 고전의 문제예요. 문제는. 네, 고전의 문제인 동시에 고전의 그 나아갈 방향인데 어렵다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고전이라는 건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뭐 성경 같은 거는 2~3천 년 된 고전이죠. 그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요즘에도 읽을 수 있는 교훈과 매기 인간의 보편적인 거에 다 있는데 옛날 말이니까 어려운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좀 동떨어지는 네,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었는데 그 안에 있는 좋은 메시지 때문에 지금도 읽긴 읽지만 지금에 맞춰서 보려면은 어려운 거죠. 쉽진 않다. 이게 몸에 좋은 음식인데 먹는 방법이 너무 올드하다. 그럼 좀 가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새롭게 먹기 편하게.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너무 좋은데 삼국지. 그렇죠. 안 읽은 사람이 없는데 정작 물어보면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어려워서 안 읽었대. 그러니까요. 네. 1권에서 포기했다. 뭐 2권 읽다 포기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읽은 사람 중에 관우가 죽으니까 포기했다. 재미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나도 좀 그런 경험을 했으니 좀 쉽게 요즘에 맞게 우리나라에 맞게 고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삼국지를 발간하게 됐고요. 계획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나이 들어가는데 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5년 정도 쓰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힘든 거잖아요. 양도 많고 또 쓰는 동안에 삼국지 쓸 때 항상 그 개인에게 우환이 닥친다고 그러더니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코로나에 그냥 온 사회에 코로나가 만연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틀어박혀서 쓰면서 내가 이 삼국지 쓰니까 이게 세상이 말리나 이런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잘 나와줘서 고맙고요. 그 코로나건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건 저는 밀어붙이는 의지에 의해서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래서 소명감을 가지고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고전. 아까 뭐 고전 특히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학창 시절에 한 번을 읽기 사실 힘들 정도로 힘들죠. 중간에 막 포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또 게다가 바쁘잖아요. 뭐 좀 핑계 같긴 하지만 먼저 이해해 주셔서. 자, 그러면 이 고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전은 그 오래가는
생명력이 긴 작품이 고전이에요. 아, 오래간다. 한마디로 네 요즘 뭐 저도 소설 쓰고 뭐 동화 쓰지만 네네. 요거는 요 시즌면 팔아야지. 이런 거 고전이 안 되는 거죠. 그 시즌 지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정치 소설, 뭐 경제 소설 시대가 바뀌니까. 네. 근데 고전은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쓰였어도 지금도 읽을 만한 의미가 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지금도 나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을 흔히 고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보편성. 아, 보편성. 보편성.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에서 읽거나 한국에서 읽거나 다 통하는. 네, 보편적인 문제. 동서고금. 그러니까 고전을 읽어보면 되게 주로 많이 다루는 게 전쟁, 사랑, 네. 그다음에 뭐 희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주제가 아니면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영원히 재발되는 인간의 약간 예, 평생 숙제? 인간의 삶. 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다루면은 몇백 년 지나도 읽는 거죠. 삼국지가 대표적입니다. 저도 그런 책을 좀 한번 좀 네, 써야 근데 그런 걸 쓰기가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죠. 그 고전 작품을 쓰려면 그 사람이 그만큼 어떤 삶의 보편성과 삶의 어떤 일관성, 맥락,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역사 안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없으면 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모든 작가들이 꿈꾸긴 하나 아무나 쓰지는 못하는 작품이 고전인 거죠. 고전에서 진짜 고전하게 되겠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궁금했는데 네. 이제 책을 뭐 이제 300권 이상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가장 많은 책을 쓴 게 분명해요. 네. 이 이상 쓴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하고 비결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담고 싶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원래 작가 되려고 작가 된 사람은 아닌데 네. 제가 소아마비라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네. 1급 지체 장애인이거든요. 아, 어릴 때 그게. 네. 아이고. 요즘 바이러스죠, 그것도. 그래서 코로나와 흡사한데 네. 그거에 한번 걸리면 후유증이 평생 걷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폐를 공격했다가 이거는 척수를 공격하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일어나면 다시 걷거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가장 제가 책을 많이 발간한 이유를 얘기하라면 전업 작가가 된 거죠.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 일단 직업적인 그렇죠. 것으로. 네. 이게 그냥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글 써서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써봐서 알지만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죠. 300권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경지인 것 같아요. 유튜브로 먹고 살기도 힘들 거예요. 네,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야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로 해서 일단 이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썼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그 장애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들면은 기억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요게 또 발달이 네, 활동에 제한이 있으니까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은 굉장히 갈급하게 받아들여요. 어떤 건지 이해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아요.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제한된 만큼. 네, 그만큼 나의 그 지적인 자산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좋아했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깊이 파고들므로써 어떤 지혜나 통찰력을 나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책을 써낼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리들이 또 이렇게.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창의성과 갖고 있는 지식과 독서가 융합이 돼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지점인지 뭔지 알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시간이 좀 많이 있고 내가 좀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진짜 정신력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재능이 없이 글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재능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이제 거구나. 젊은 날에 네. 작가님께서 예단을 한 거죠. 맞아요. 몰랐구나. 재능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재능인 거예요. 읽은 거, 본 거, 느낀 거를 통찰력을 가지고 써내고 재미있게 써내고 끊임없이 써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너무 고맙게도 책을 많이 발간해서 좀 죄송한 면이 있지만 할 얘기가 많은 걸 어떻게? 그게 뭐 죄송스러울 게 그렇죠.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품 많이
많이 찍어내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공장이라고 비교해서 좀 웃기긴 하지만 사실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앤디 워홀이 그랬거든요. 나는 예술품을 공장에서 찍어서 팔아먹고 싶다. 왜 하나하나 그려야 되냐 피곤하게. 패러다임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깼잖아요. 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술 그 복제한 것도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저도 나도 그렇게 공장처럼 책을 내고 싶다. 좋은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그럼요. 많이 찍어내는데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거냐. 그게 다 그 작품들을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희망을 찾고 그럼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흥분이 아니라 저희 거의 이제 사담 나누듯이 그래서 사실 좀 되게 좋고요. 네. 제가 작가님 눈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진짜 그 지필에 대한 이 열정. 눈빛 좋아요.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해하는구나. 저도 이 대선배님께 몇 권 쓰셨다고요? 41권. 노력 좀 하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공짜 하나 더 붙이도록. 자, 그리고 이제 삼국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고전도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삼국지가 우리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읽잖아요, 지금 쓰신 책이. 삼국지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제일 좋은 거는 역사 공부가 되죠. 첫 번째 역사 공부. 왜냐면 교과서로 보면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이거는 정말 우리 역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역사 공부가 된다는 게 일단 좋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자 공부도 많이 되고. 한자 저는 무슨 파피루스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한자들이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말들이에요. 뭐 삼고초련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아니까 그 단어를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제갈공명. 맞아요. 제갈공명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아는 거 나왔어요. 에피소드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습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해주고 세 번째로는 재미가 있죠. 맞아. 이게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기 힘들어서 이게 드라마들도 있더라고요. 보는데 한 편 한 편이 막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그 다음 거 빨리 봐야 돼. 그만큼 이게 이야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고 그 재미를 통해서 어떠한 요즘 항상 문제가 되는 문해력. 글씨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일단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뭐 대학 입시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게임을 좀 멀리하고 네. 게임만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뭔가도 채울 게 있어야 이게 뭐 너무 이제 애들이 뭐 아무것도 없으면 할 게 진짜 사실 게임밖에 없는데 더 재밌는 게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맞게 제가 요리를 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쓸데없는 군더더기들 원문 보면요. 네. 누구는 무슨 벼슬을 맡았고 누구는 무슨 몇 페이지야. 프로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 중국의 벼슬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떤 놈이 뭐 맡았는지 뭐가 필요해. 중요한 것들만. 쓸데없는 이야기 다 빼고. 네. 그래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까지. 그래서 제가 고전을 현대 입맛에 맞게 재창조했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재창조. 보니까 주석도 또 옆에 이렇게. 주석이 이게 아주 꿀팁이에요. 잘 이야기했죠. 잘했어요. 이게 우리가 차별화가 주석이에요. 네. 그 주석 안에 애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설명이 내 설명이에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재밌게 만들려고 들어간 거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여기는 훌륭하다고 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놈은 나쁜 놈 아니냐. 하긴 저도 이런 옛날에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무조건 유비편이었거든요. 맞아요. 유비편이었는데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조조가 저는 사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조조가 멋진 인물이죠. 그래서 약간 좀 옛날엔 조조 나쁜 놈 생각했는데 읽다 어른 보니까 되면 아니죠. 네, 좀 충격받았습니다. 되게.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다른 시각을 많이 안에 주석에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촉을 점령할 때 유비가 촉을 치러 가는데 네. 장송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수없이 많이 촉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유비와 내통해 가지고 촉을 팔아먹어요. 근데 여기서는 유비가 주인공이다 보니 걔네들은 좋은 애들로 묘사를. 그렇겠죠. 각주단에 뭐라고 썼는데 이거는 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천하의 간첩에다가 이거는 반역자인 놈들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다른 시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맞아요. 시각은 틀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팔아먹는 놈은 적국에게는 엄청난 충전이지만 우리에겐 간첩 아니냐. 맞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충격받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의 이 작품의 의도였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뭐 한자든 역사든 그거 말고도 시각의 전환도 또 한번 아이들한테 좋은 점이네요. 관점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그거는 각주에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삼국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글쓰기 일단 조금 더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럼 이제 우리 결국 이걸 보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작가님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팁을 좀 오늘 좀 마지막 요거는 좀 꼭 건지고 싶습니다. 영업 비밀. 아유 주세요. 아이 300번 쓰셨는데. 팁은 많이 있죠. 네, 주세요. 이제 뭐 제일 먼저 팁을 깔기 전에 네. 팁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식당에서도 네. 팁을 받으려면 제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네. 그 다음에 팁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 뭐 중국 요리 됩니까? 그런 거 되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팁으로 전체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 오케이.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식당에 있는 웨이터가 팁도 받지만 사실은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팁뿐만 아니라 이제 코어가 있어야 되네요. 근데 여기서 글쓰기의 코어는 결국 자기가 쓰는 거예요. 본인이 써봐야 많이 쓰는 건데 쓰면서 잘 못 써보기도 하고 쓰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팁이 들어가야 빛을 발해요. 저 약간 좀 우문현답인 것 같아서.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썼다는 전제하에 팁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코어 말씀하셨고 이제 팁 나갑니다. 그 글쓰기하고 전장하고 좀 비슷해요. 전장 치열하겠네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지피지기인가? 선빵이지. 아, 이거 선빵. 나 멋진 거 준비했는데 갑자기 선빵. 글도 선빵이 있어요. 어떻게요? 첫 문장부터 센 거 때려야 돼요. 아, 약간 뭐 두갈식처럼. 그렇죠. 두 갈식 중에서 아주 센 거. 첫 문장 보고 그 다음 문장 안 읽을 수 없게. 이렇게 쓰는 거 꼭 지도해 주시고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후감 쓰라고 그러면 네. 삼국지 독후감 쓰라면 대부분 어떻게 쓰느냐. 삼국지를 읽었다. 그렇죠. 뭐 10권짜리였다. 이거 서서히 시작하다가 중간중간 세지잖아요. 네. 이제 안 돼. 아무도 안 가서 읽어. 어땠다. 아무도 안 읽어. 아무도 안 읽어. 그렇죠. 아무도 안 읽어. 첫 문장에 뭐 유비는 나쁜 놈이다. 그럼 궁금해요 저는 지금. 그렇죠. 왜 나쁜 놈이야? 나는 이거 읽고 유비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네. 겉으로는 도덕분자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야심을 드러내는 겉과 속이 다르다. 나는 삼국지 읽으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다.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선빵. 약간 두갈식 선빵. 네. 요즘은 읽을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유튜브, 책, 교과서, 참고서. 그러니까 요즘 글 쓸 때도 읽는 사람은 재미없으면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항상 쓸 때는 선빵을 날리는 첫 문장부터 센 걸로 궁금한 걸로 네. 흥미로운 걸로 네. 날리기만 해도 그 글은 성공할 수 있는 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빵 중요합니다. 네. 선빵 말고 혹시 하나 정도? 하나 더? 오늘 제 눈빛으로 지금 어려운데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아무데서 공개하는. 두 번째는 자 내가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쓰는 중학생들이 쓰는 글이에요. 토요일이었다. 할아버지 댁에 갔다. 뒷산에 밤이 열어서 밤을 땄다. 밤을 따서 놀다 보니 재밌었다. 저희한테 집에 오는 길에서 차에서 탔다. 즐거운 하루였다. 우리 집 애가 쓴 것 같은데. 그렇게 쓰는 거죠. 즐거운 하루였다. 네.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써라. 두 번째 팁. 오케이. 구체적으로 써라. 어떻게 쓰냐? 그걸 전부 다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가장 재밌었던 순간. 네. 형과 뒷산에서 할아버지 댁에 밤을 땄다. 밤 따는 거 바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오케이. 따는데 처음 따봤는데 신발로 밟은 다음에 벌려서 알밤을 꺼내는 거였다.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까보니까 안에 정말 밤들이 귀엽고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뻤다. 네. 형과 배틀이 붙어서 열심히 따다 난 손가락에 침이 찔렸다. 재밌다. 네. 피가 나는데 구급약을 바르면서 내가 울었다. 울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걱정해줬지만 밤에 찔려봐야 밤이 고마운 걸 아는 거라고 그랬다. 와 이거 아까랑 완전 다르죠. 네. 다음에 또 가야지. 이번엔 형한테 지지 않을 거다. 아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거는 대체가 안 될 거예요. 살아있죠. 그러니까요. 궁금하 같이 보고 있는 느낌이죠. 밤 따다가 어린애가 손에 찔려서 울고 식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네. 형이 자기가 딴 밤을 다 나에게 줬다. 너무 기분이 좋다. 모든 여정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 부분을 작은 걸 잡았어. 그러니까 주유소 습격 사건 보면은 그 네. 유호성이 말하잖아요. 네. 딱 이거 쿵 나는 한 놈만 패. 그거 굉장히 임팩트 강하더라고요. 그거 똑같아. 글도 오늘 있었던 일 다 팰 수가 없어. 작은 거 하나만 패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너무 많이 줬는데. 너무 좋습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성공. 네. 이게 또 주유소 습격 사건은 또 예전 영화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대략 어떤 요성 또 등장 나옵니다. 설명까지 해줘야 되는군요. 요즘 세대는. 왜냐하면 또 이제 만약 젊은 사람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재미있게 검색해 보세요. 위트가 좀 있었던 작품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여튼 요래 가지고 오늘 또 작가님 모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한 편으로 작가님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약속해놨는데. 약속. 저랑도 좀 네. 알겠습니다. 한 편 정도는. 하나 더 찍을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작가님의 또 이제 삼국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대여 혹은 이제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편에서 이제 삼국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좀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토크를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편에서 뵙겠습니다. 굿사 이거 안 합니까?